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환자분이 없거나 시술이 없다, 그냥 음식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손님이 없다, 이러면은 정말 압박감을 떠나서 이게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막 순간순간 들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딱 그거를 막상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내야 되는 돈이 많은 달도 있거든요. 그 압박감이라는 게 내가 이러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한 번 툭딱 가거든요. 그때 그 17억 빚 영상 보시고 주변에서도 연락 오셨어요?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 영상 잘 봤다, 잘 보고 있다, 진짜로 그 17억이 맞냐, 뭐 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정말로 좀 보는구나, 헛소리는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좀 뻥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뻥 아니냐고 막 그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사실 17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모으기도 힘들고 17억 저도 모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기계를 안 사보고 이런 거 운영을 안 해봤으면은 그 돈을 진짜로 빚을 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면, 그리고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개인 사업이니까 병원인 동시에,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빚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또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또 훨씬 큰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그만큼 빚을 많이 냈다가 완전 파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빚이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빚으로 산 이제 기계나 이제 장비를 가지고 빚을 이제 조금씩 이제 갚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지를 하면서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빚을 갚는다는 이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빚을 내거나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병원이 뭐 문을 닫았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뭐 치료 자체나 시술 자체가 아예 그냥 사장되다시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렵겠죠. 사실 제가 예전에 2013년? 가물가물한데, 제가 전에 한 성형외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때 제가 일하던 정말 강남, 정말 핫한 최중심지에 건물 한 채를 다 쓰는 성형외과였어요. 거기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고 나머지 다 성형외과 선생님들 있고 직원들도 엄청 많고 했는데, 그 병원이 망했어요. 환자가 없어서? 환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대표 원장님들이 이제 여러 분이었는데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했고, 뭐 제품도 만들었고, 뭐 화장품도 만들고 했는데 환자가 없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무리해서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한 거에 비해서 이제 그걸 쫓아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뒤는 좀 돌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때 좀 느꼈어요. 그때도 되게 좀 잘 되던 병원이었고 잘 나가는 병원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잘 되고 잘 나간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진취적으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요, 거기 타워 옆에 10몇 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10몇 층짜리를? 네. 조그만 건물이 아니고 정말 그 동네 거의 한 1,000억, 2,000억은 그냥 하잖아요. 저 있을 때만 해도 약간씩 그때 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월급이 이제 밀렸다가 주는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딴 데를 알아봐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이프라는 거를 또 하게 된 또 그런 계기가 됐었죠. 뒤에 하이프가 10억 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원장님의 그 빚의 가장 큰 부분인가요? 제 빚의 거의 한 90%? 네, 저 병원하고 뭐 기계 사고 한다고 해도 4억, 5억? 제 생각엔 대략 건물 얻고 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기계 사고 한다고 해도 한 3억 내지 5억 정도 선이면 보통 하거든요. 근데 하이프 안 하는 산부인과도 많죠. 하이프 안 하는 산부인과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하이프나 이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빚이 그렇게까지 막 많진 않고, 사실 이 정도 빚이면 좀 큰 병원급, 꽤 큰 규모 있는 병원들은 워낙 장비도 많고 하니까. 개인 병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수준 원장 혼자서 이렇게 하는 병원 치고는 사실은 엄청나게 빚이 많은 거죠. 원장님 그럼 빚이 17억이시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세요? 제가 사실은 그 17억이 기계 뭐 리스로도 섞여 있고 순수하게 이제 대출도 섞여 있고 해서 정량적으로 막 제가 딱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가깝게 나가지 않나 싶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네. 이자로만? 그 정도 나갈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원금이랑 같이 좀 상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합치면 더 커요.
그 기계 장비 값을 어느 정도 제가 상환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은행 대출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뭐 리스비 이제 이런 거 합치면 1,000만 원 가까이 거의 뭐 이자로 좀 쓰지 않나. 숨만 쉬어도 월천이 나가. 맞아요.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나 뭐 월세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고정비가 얼마 정도 되세요? 거의 한 달에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외제차 한 대 값 정도는 매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형급 외제차 정도? 그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병원 일단 임대료도 엄청 비싸거든요. 임대료만 해도 뭐 거의 한 달에 롤렉스 시계 하나 값이 매달 나가니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자도 있고 또 병원 하려면 뭐 재료도 사야 되고 계속 매번 소모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숨만 쉬는 데 나가는 돈이 좀 그 정도인 거죠. 그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거의 한 5년 됐죠. 5년 동안 환자분들 없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되게 압박감도 엄청 심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병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공감할 거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환자분이 없거나 시술이 없다. 그냥 음식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손님이 없다. 이러면은 정말 압박감을 떠나서 이게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막 순간순간 들 때도 있어요. 뭐 병원이 좀 정말 안 되는 달도 있거든요. 1년 12개월 중에. 근데 그런 달은 정말로 멘탈을 좀 유지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어렵긴 해요. 그때 예전에 코로나 때도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21년도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있을 때 개원을 하긴 했어요. 저는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좀 그럴 때였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해야 되긴 해서 좀 힘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체감적으로는 그때 코로나 때보다 현재 한 26년 지금이 제가 체감하거나 실물적인 경기는 더 안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요새 뭐 주식시장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더 올라가지만 실제로 보면 주식도 그 2개 정도랑 뭐 몇 가지만 다 엄청 잘 나가지 뭐 나머지는 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그렇게 화랑이고 다 돈 많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위에 보면 사는 게 막 다 그렇게 다 여유롭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나 실물 경기는 다들 보면 옛날보다 손님 더 없다. 그리고 물가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좀 코로나 때보다 더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빚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말일이나 이제 월초에 이자도 내야 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딱 그거를 막상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내야 되는 돈이 많은 달도 있거든요. 그 압박감이라는 게 내가 이러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한번 딱 가거든요. 그래도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돈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을 때는 제가 어디서 돈 빌리거나 할 때는 없으니까 그때는 좀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하긴 하죠. 그리고 와이프가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받아서 급한 걸 해결하고 다음 달에 이제 제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또 줄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해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견디지 않나 싶어요. 무이자로 뭐 돈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종이 쓰고 이런 건 안 하시죠? 이거 안 하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원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엄청 막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개원하고 이제 하면서 좀 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의사들 중에도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약이나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내가 뭔가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운동이나 이제 이런 걸 안 했으면 나도 벌써 우울증이 왔거나 공황장애도 왔거나 했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자주 했어요. 그나마 제가 좀 버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그래도 힘이 돼주니까 꼭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멘탈을 계속 좀 이제 잡아주죠. 아니다. 괜찮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버티면은 다 된다.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신경도 없고 제가 정말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 2번이나 3번은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확실히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이제 운동하고 나오면 뭔가 되게 기분이 딱 풀리잖아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푸는 게 2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3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애들. 사실 애들한테 제가
엄청 막 돈이 지금 되게 잘 벌고 엄청 막 잘 나가는 막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아빠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애들도 어디 크게 아픈 데 없고 둘 다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맨날 뭐 얘기하고 막 장난도 치고 뭐 오늘 뭐가 있었다 학교에서 뭐가 있었다 막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물론 뭐 빚이 좀 꽤 큰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멘탈을 좀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유지 않나? 가족이 있으니까. 그 저희 17억 빚 영상 봤나요? 애들도 봤죠. 그래서 애들이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아빠가 먹고 살려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고 막 이것까지는 아니고 멋있는 걸 찍지 왜 이렇게 찍었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운동도 주 3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거 하세요? 제가 어울리진 않지만 복싱하고 있어요. 복싱이요? 네. 근데 또 반전은 꽤 오래 했는데도 굉장히 못해요. 얼마나 하세요? 개원 전부터 했으니까 한 6년? 근데 오래 하신 거면 잘 맞아서 오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 맞았다기보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다니게 된 거고 거기 관장님이랑 코치님들이 뭐 되게 좋아요. 평소에는 되게 좀 잘해주시고 하시는데 스파링 해주시는데 그러면 무서워요. 엄청 맞아요. 근데 막 되게 무서운데 평상시에는 정말 그냥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그냥 별 부담감 없이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원장님도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빚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좀 빚 내기 잘했다 뭐 이런 순간도 있을까요? 빚 내길 잘했다라는 순간은 결국에는 뭐 환자분들이랑 매일 이제 만나니까 이제 치료하고서 저희가 뭐 몇 개월 있다 경과를 보기도 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년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2년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국에 계시니까 정말 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보고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이렇게 빚이 많고 기계 바꾼다고 흔히 말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 정말로 제가 내가 이러려고 빚을 지게 하늘이 이렇게 했나? 가끔 들 때도 있죠. 빚 지길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는 정말로 그래도 자기가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났을 때 약간 자기가 역할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도 잘 100%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 길인가라는 의구심이 지금도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환자분들 뵙고 그런 환자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족을 주고 병이 낫고 치료되면 이제 행복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물론 다른 업종도 다 그 나름의 보람이 있고 다 기쁨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떠한 소명이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빚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빚인 거죠. 그 의미가 있는 빚이니까 이 빚을 앞으로 열심히 잘 갚고 하는 것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분야나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발전하고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것들을 잘 이제 이용하고 잘 발휘해서 빚도 갚고 계속 뭔가를 더 이룰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네.